평소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멍해지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연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이과 질환을 보고 있는 최연주입니다. 네, 이과 질환이라는 게 뭔가요? 귀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비인후과가 이과 질환이군요. 이비인후과가 이제 귀, 코, 목을 다 아. 따로 이제 세분화해서 그쵸. 전문화해서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귀를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뭘까요, 교수님? 진단명 그대로 돌발성,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안 들리면서 이렇게 안 들리면서 이명도 함께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요즘 좀 많이 발생한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특히 많나요? 사실 연구 결과로는 겨울철에 특별히 더 많지 않고 계절과 관계없다고는 하는데요.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 중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이고 아무래도 겨울철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좀 취약한 계절이다 보니 조금 저도 체감적으로는 겨울철에 많다고 느끼기는 한데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통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난청의 증상들이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라는 건 어떤 전조 증상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진짜로 네네.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와요? 네,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안 들린다. 이렇게 대부분 오십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리를 하셨다거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전조 증상일 뿐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길래 귀가 갑자기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듯이 바이러스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을 떨어뜨려서 갑작스럽게 난청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귀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이 양쪽 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한쪽 귀에 발생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대부분은 한쪽 귀에 나타나는데요. 양쪽 귀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양쪽 귀에 나타나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건가요? 난청의 정도가 다른데 그 난청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떨어진 그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뭔가 막이 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귀에서 윙거리는 이명 같은 게 들린다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과 난청, 돌발성 난청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네. 이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난청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명을 쉽게 설명하면 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귀와 뇌에서 그만큼의 소리를 더 증폭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증폭을 위해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난청이라는 증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네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난청과 돌발성 난청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노화성 난청은 특히 이제 60세 이후에 이제 발생을 많이 하시게 되고 이때 특징은 청력이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TV 볼륨이 한 칸씩 올라간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고 돌발성 난청은 그렇게 못 느끼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들 뭔가 내 귀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고 나이가 들지 않은 아주 젊은 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분, 아주 젊은 분이면
최소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도 봐야 될까요? 1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어, 가장 흔한 연령은 30에서 50대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낫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요. 어, 자연 회복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이게 회복 확률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요. 괜찮아질 거라고 방치하기보다는 빨리 뭔가 증상이 나타나셨으면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정말로 청력이 떨어진 게 맞는지, 청력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돌발성 난청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왔어요. 근데 네. 이렇게 계속 안 들리거나 계속 이명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괜찮아진다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그렇죠. 한데요. 그게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 하루 이 지났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옛날 같지 않다 느끼면 그때도 꼭 청력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을까요? 100% 확신을 하시면은 그래도 되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꼭 한번 점검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어지럼 증상까지 같이 오는 것도 돌발성 난청의 하나의 증상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그 어지러움도 이제 모든 돌발성 난청 환자분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몇몇 환자분들은 어지러움도 함께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어지러움이 동반되게 되면 단순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뭐 미로염이라던가 메니에르, 청신경 종양 뭐 이런 다양한 다른 병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해서 저희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청력은 한 번 좀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때요? 진짠가요? 노화성 난청의 경우는 사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면 완전 회복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 회복률은 한 30에서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일부 회복하시는 분도 있고 운이 나쁘셔서 회복이 아예 안 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난청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이제 회복이 가능한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어폰을 많이 끼고 귀에다가 좀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것이 청력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문자창으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이어폰 낍니다 하시면서 저희 애청자분께서 이게 이 난청에도 좋지 않을까요?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데 안 좋을까요, 교수님? 이어폰 사용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은데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시간에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적절한 환경이라는 거는 도로가나 아주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이제 이어폰을 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극복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볼륨이 커지는데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좀 소리를 좀 볼륨을 낮춰서 듣는 거는 괜찮고요. 저희 이제 학회 차원에서 권장하기를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귀 건강에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교수님 돈키호테가 2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2시간까지는 안 될까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피커나 이렇게 내 귀에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막 세게 듣지만 않으면 스피커든 이런 건 뭐 상관없고요. 네.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좋을까요? 좀 어떤 헤드폰이 더 좋다기보다는 좀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거나 이렇게 좀 소음 차단이 되는 게 좀 더 귀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노이즈 캔슬링 하셔서 귀를 좀 건강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들으시더라도. 자, 지금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리고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돌발성 난청 지금 증상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돌발성 난청 한쪽 귀에서 삐 소리가 좀 자주 들립니다. 그게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돌발성 난청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평소에 뭐 우리 모두는 피곤하거나 힘들 때 삐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 아주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도 거슬릴 정도로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면 그거는 청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 앞서 바이러스도 말씀하셨고 스트레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돌발성 난청이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까요? 유전적인 원인은 특별히 알려진 건 없고요. 사실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로 국한하기에는 어려운데 그중 흔한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좀 일찍 해주는 게 조기에 치료해주는 게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고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고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진행됩니까? 일단 검사는 청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복잡한 검사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끼고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검사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한쪽 귀에 난청이 있는지, 난청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주파수에서 떨어져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돌발성 난청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고요. 네. 주된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주된 치료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나 면역 저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좀 어려운데, 네. 이럴 경우에는 고막 내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그런 치료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제가 궁금해했던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가 간밤에 괜찮아졌어요. 하루 만에. 네. 그랬는데도 병원을 찾는 경우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간밤에 그래서 찾아왔어요라고 하면 지금은 청력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검사를. 그런 경우에는 저는 완전히 청력이 정상이라면 스테로이드를 쓰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청력을 좀 유심히 하자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추적 검사 같은 거는 추적 관찰? 네, 추적 관찰을 한 달 혹은 2달 정도는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서 다시 청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추적 관찰을 하는 거고 청력이 완전 정상 상태라면 굳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궁금증이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스테로이드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하시는데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생겨요. 네, 스테로이드가 항염증 약물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인가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론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돌발성 난청에서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은 사실 스테로이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 이제 쓸 때 고용량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스테로이드 저희가 특히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에서는 고용량으로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약을 드시는 동안 이제 불면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또 몸이 많이 붓는다거나 또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본인이 관찰하면서 선생님하고 또 면밀히 상담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부작용도 줄여나갈 수 있고 지금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요. 5433님께서 청력 검사를 하고 나서 저음성 돌발성 난청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고 스테로이드 약을 3일치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귀의 먹먹함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았고요. 먹먹했다 괜찮았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약은 다 먹었는데 앞으로 약을 더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회복이 좀 느린 편인 것 같긴 한데 후유증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분께서 저음성에 국한된 난청이라고 진단받으신 것 같아요. 이 네. 돌발성 난청의 큰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제 급성 저음성 돌발성 난청이라고 좀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보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음에 국한된 이제 저음에 국한해서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병인데 이런 아. 분들은 약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적절하게 잘 드시고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시면은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른 대신에 또 재발의 위험이 꽤 크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혹시 또 어지러움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제 요 저음성 난청과 어지러움이 동반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메니에르라는 병을 의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회복이 잘 되지만 그래도 재발하지 않는지 어지러움이 발생하지 않는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병이긴 합니다. 돌발성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생활 습관을 강조해 주시나 봐요. 특히 저음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네. 저는 음식을 좀 저염으로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카페인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특히 저음에 국한된 난청의 경우에는 이제 달팽이관 수종이 하나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종이라는 건 달팽이관이 붓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달팽이관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커피를 드시지 않고 물을 많이 드시고 짠 음식 안 드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음성 난청도 있나요? 고음에 국한된 난청도 있기는 한데 네. 그 고음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상 회복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저음성 난청이 회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도 또 처방이 달라질 수 있고, 앞서 주사를 고막에 놓는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굉장히 아플 네.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보다 아파서 못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태 없으셨어요. 이게 고막에다가 저희가 아주 약하게 마취를 하고요. 마취된 솜을 귀환에 한 10분 정도 해서 이제 고막 그 표면이 마취되도록 한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가장 얇은 바늘로 이제 살짝 찔러서 고막 안으로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보니 주사를 맞으시면서 귀안에 이렇게 약이 쫙 차오르면서 약간 먹먹하다, 뭔가 귀안에 물이 차는 느낌이 든다 이 정도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 맞겠다 이런 분은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한 번만 맞으면 됩니까? 이게 딱 정해진 프로토콜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3회에서 4회를 한 사이클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의 반감기를 생각했을 때 보통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한 4회 정도 이렇게 맞은 후에 이제 청력을 평가해서 청력의 변화가 있는지 호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좀 더 4회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몇 회를 하고 청력 검사를 매번 할지는 선생님의 재량의 차이는 있지만은 한 번 하고 청력 검사하고 한 번 하고 청력 검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돌발성 난청이 아까 재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꾸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재발이 없는 병은 아니지만 재발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발할 경우에는 단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지 좀 더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 같은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을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는 MRI 촬영을 반드시 권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재발의 원인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돌발성 난청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충분한 기간 동안 우리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분들 중에 그 난청의 정도가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인공화후 같은 이제 청각 재활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돌발성 난청을 앓으시고 청력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보청기도 사용이 어렵다 이런 분들 중에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청력 검사를 해서 내가 청력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력 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다만 이명이 있으시거나 뭔가 귀에 먹먹함이 간헐적으로 있으시거나 뭔가 귀에서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청력 검사를 해보고 이제 청력도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권유를 받으셨으면 막연히 거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을 하는 게 좋겠고, 보청기 사용할 정도는 아닌데 난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일정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을 두고 꾸준히 검진을 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거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귀 청소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비누로 매일같이 샤워할 때 귀를 벅벅벅벅 닦고 귀 속까지 좀 닦아주는데요. 이게 귀에 안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귀는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귀 겉을 닦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귀 안에 특히 비누를 쓰게 되면은 우리 귀 안의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 귀 안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귀 안에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면봉을 막 쓰실 텐데, 네. 면봉이 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귀에 물이 조금 들어가도 금방 빠집니다. 절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고막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털어주시거나 시원한 바람에 말려주시거나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 되지 막 면봉을 막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몇몇 분들은 귀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귀를 잘 막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귀 청소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지, 집에서 무리하게 면봉을 쓰다가 귀에 상처가 나거나 또 고막에 구멍까지 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귀는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서요. 이비인후과 가서요.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귀가 간지럽습니다 하고 귀를 청소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례 같아서 못하겠거든요. 해도 근데 됩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사실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정말 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지만, 단순히 가려움증이나 약간의 통증도 병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렵고 귀지 제거를 위해서 병원에 오십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귀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에 대해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다음번에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귀 건강에 대해서 여쭤볼 것들 연결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